자 이제 그렇게 한덕수 차출론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덕수가 더 위에 있어요. 김문수가 더 위에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헌재가 이번 결정되는 거 보니까 한덕수의 거품이 이제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론조사로만 보면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을 세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드업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대중들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발표된 것 중에 여론조사 공정 등등에서 데일리안이라는 데서 네, 발표하는 거에 보시면 저희도 어제 봤었는데 무당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무당층. 예, 최근에 갤럽에서도 무당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전화 여론조사를 받을 때 자, 중도층과 무당층은 다른 거예요. 이들이 이걸 혼용해서 쓰는데 겉으로 무당층이라고 써버려요. 중도층이라는 건 뭐예요? 사안별로 자기가 사리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더 선호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무당층은 아예 관심이 없다예요.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네. 중도층이라 그래서 투표를 포기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퀄은 아니잖아요. 무당층은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를 해요. 달라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여론조사에 보시면 무당층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붙었다 하고 이제 계속 빌드업을 하면서 네.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깽가리를 치고 있습니다. 붙었다. 32대 30인가로 붙어 있을 거예요. 대략. 네. 그 조사에 데일리한 거하고 공정하고 한 공정이 거예요. 어제 나왔던 겁니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중도층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시켜야 된다를 70%를 했던 중도층이 과연 저렇게 붙게 만드느냐. 자 보십시오. 데일리안이 무당층 심층 조사라고 해서 어제 내놓은 네네. 그 내용인데 3자 대결을 이제 가정해 놓고 이제 네. 한 거예요. 32대 30 나와 있죠. 예, 그 저걸 보고 아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네. 한덕수인가 보다 이런 네. 생각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총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총량이 전체 총량이 안 나와 있어요. 저렇게만 나와 있어요. 전체 질문하고 내용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그 선관위 사이트에 올려놓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전체 총량이 나와 있어요. 네. 어느 게 100이다가 없어요. 그래요. 저 이거는- 도하면 60뭐밖에 안 되잖아요. 70이 안 되잖아요. 70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이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한번 부대표한테 좀 질문 좀 예, 해주세요. 전문가시니까. 최고 전문가시니까 한번 그 왜 총량이 없는지. 예. 그러면 합계가 안 맞기도 하고요. 아. 왜냐하면 저걸 비율별로 늘려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안 돼요. 이 조사로 요것만 놓고 보면 제가 일부러 어제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어제 이따 보도록 하고 네네. 한덕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는 여의도에서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총리실에도 여의도 출신이 많아요. 핵심 참모들 중에 정무직 가운데에서 네. 반기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반기문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외교 그러니까 여의도를 잘 모르는 즉 정치 정무적인 맞아요. 감각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유엔 이 사무총장 여의도 정치의 마치고. 정무적인 게 떨어지는 분들이 좌우에 포진돼 있어서 뭐 하루에 얼마 들어간다며 하면서 이제 바로 드롭을 하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분명히 확연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대선에 떨어져도 당권을 가지고 했을 때 내년도에 지선에 나갈 사람들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많아요. 그러면 이들이 앞에 누군가는 말을 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중심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덕수 총리로 돌아가 보면 재반 여건이 다 갖추어져서 자기가 옥립되고 꽃가마를 탈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어제 조금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왜요? 그걸 다 믿고 흔들린 건 아닐 텐데 예. 어제 갑자기 뜬금없는 메시지 많이 보셨죠. 밭밭밭 해가지고 젊은 변호사라는 사람 배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그 5명 중에는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얘기해 주는데 김계리 변호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5명 기자회견 하겠다. 윤어게인 자세히 보시면 윤 어게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철자가 틀려서 AGAIN이 아니라 AGAIAN 네. 어기안인지 어지안인지 농담입니다만 윤 어게인이라고 이제 신당 창당을 한다. 기자회견을 오늘 뭐 오후에 한다.
하다가 저도 이제 거기 그 대화방에 초대해서 들어갔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하. 거기서 이거 강제로 손목 잡혀서 끌려가셨구나. 저도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뉴스타파 기자님만 손목 잡혀 끌려간 줄 알았더니 우리 박정우 기자님도 끌려가셨구나. 그런데 네. 그들이 취소를 하면서 맞아요. 해명의 글을 보낸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 해명의 글에 보시면 재미난 대목이 여러 개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님을 뭐 여러 차례 만나서 했고 그 해명 취소의 글을 올린 사람도 자기도 3번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 윤석열 정신을 살려서 청년들이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네. 아버지처럼 내가 감싸 안고 계속 응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소의 글에 따르면 네. 해명 글에 따르면 신당 창당을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뭔가 김문수를 민다 했다가 한덕수를 민다 했다가 또 윤어게인당을 그러면 윤어게인이라는 걸 승인했다는 얘기는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언젠가는 가담할 수도 있다. 그렇네. 가능성을 미리 열어놓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인해 전술을 쓰고 하는 것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한다. 좀 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발악하는 수준으로 다 해볼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다 대입해보고 일말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에는 배팅을 한다. 네. 그래야 자기들 사면 복권 이 사람들은 목적이잖아요. 뭐 무죄로 나온다는 거 자기들도 믿지 않고요. 그냥 쇼하는 거고 그건 지지층을 향해서. 그래 다 해보는데 이도 여의치 않고 저도 여의치 않고 어제 그거 나오면서 이제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윤이나 그 핵심 참모들은 쏙 빠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또 철없이 그들 입장에서 철없이 이 젊은 변호사가 취소하는 해명글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썼어요. 굉장히 길게 썼어요. 거기에 단초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이게 뭐지? 나를 진짜 미는 건 맞나? 그렇네. 난가하다가 이제 옆에서 난가병이 이제 마지막 난해까지 갔는데 아하. 옆에서 이거 그러면 난해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인증해 네.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뭐 헷갈리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인들 의지도 강하고요. 지금 대관 업무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들은 첩보 사항으로는 네. 4월 말 28, 29, 30 경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에 이제 산자부 장관 가 있고 네. 또 뭐 경제부 총리 뭐 가서 뭐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이런 거를 사설로 막 실어요. 미국과의 네. 협상 가로막는 민주당 이재명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칼럼들이 막 나와요. 빌드업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끝까지 보고 제가 볼 때는 4월 30날쯤에 만약에 확실한 자기들 기준에 통상 외교적 성과가 있으면 출마를 할 것이고 네.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됐다.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거랑 달라요 분명히. 국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임시로 대행이 왜 그 중차대한 그렇죠. 특히 알래스카 LNG 이런 거 62조짜리 네. 이런 것들을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통상에 대한 것도 90일이면 자기가 그만둬도 한 45일 가까이 남는데 왜 본인이 하려고 하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즉 옆에서 떠미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옆에서는 다 재반 여건을 미는데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국힘에서 네. 위성정당 형태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20여 명이 떨어져 나와서 정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국힘 의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다. 그러면 출마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를 해서 들어간다. 이제 이 케이스가 있겠죠. 마지막 뭐 카드라고 하면 네. 날짜상으로 정말 모든 게 다 만만치 않아요. 모든 일이 딱딱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다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그만두는 날짜가 5월 2일이죠. 자 미국 가서 통상 어떤 협상을 해서 사인 받아 온다고 해도 빨라봐야 4월 말이래요. 성과가 정말 좋을 때 딱 5월 2일 날 사표 내고 나가서 5월 3일 날 국힘 후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후다닥 해서 5월 10일 날이 등록일일 거려 아마 마지막 날일 거려. 예. 모든 이게 톱니바퀴가 다 맞아 떨어질 때 나오는 건데 한두 개라도 안 맞아 떨어지면 이 사람은 중간에 바보 되고 낙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여론조사에
66%가 MBS 조사에 반대다. NBS 조사에 네. 더군다나 거기에서 중도층이 73%가 반대다. 충격 좀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완규를 밀고 이렇게 스트롱맨처럼 나도 흉내 좀 내고 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국힘 쪽도 지지하겠지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중도층을 본 게 뭐예요?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중도층이 옳다가 아니라 네.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까? 양극단이 아니더라도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73%나 옳지 못하다. 심판인데 매수됐거나 오염된 심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심판복을 벗고 자기가 자꾸 링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아니다. 당신은 우리가 잠시 당신이 좋아서 이 심판 지위를 맡긴 게 아니다. 잠시 이 과도기에 또 바꾸고 이 혼란상 때문에 네. 잠시 기다리는 거니까 너 끝까지 심판해라 당신. 아, 요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국민들의 뜻인데 네. 이것까지 나왔는데 한덕수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지금 그러면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냐면 모멘텀을 못 만드니까 자 만약에 이완규 씨가 통과됐으면 그걸로 모멘텀으로 딱 사표 내고 나오겠죠. 봐라 내가 옳았다 하면서 딱 모멘텀이 됐겠죠. 그리고 탄핵당했으면. 네 탄핵 당했으면 네. 큰 모멘텀이 하나 꺾였어요. 그러면 남은 모멘텀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완규 씨가 나오기 한 열흘 전쯤부터 이완규 씨께 만약에 탄핵이 되면 받아들여지면 봐 내가 성과를 냈다고 사표 내고 나오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탄핵을 안 당했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헌재에서 헌재에서 가처분 일종의 이제 인용했어요. 가처분이 인용이 돼 버리니까 자기 네.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을 만드는 게 이미 열흘 전쯤에 나온 게 미국 가서 성과 내고 그걸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갑병에서 이제 나가고 싶은 이제 병이 이제 세진 건데 손자병법에 최고의 그 전쟁의 전술이 뭐라 그래요?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 않고 이기는 거,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네. 사자성어로 8구절이 딱 나와요.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전술이 있죠. 네. 약 올려서 배 아파 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게 계속 민주당에서 처음에 다들 우리 네. 빨리 탄핵해야 된다 했는데 제발 탄핵 좀 시켜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이완규 건으로 해서 탄핵. 근데 계속 약 올려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못 나온다. 못 나오게 하는 예. 지금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뭐 행보도 저희가 지켜보겠지만은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게 진짜로 아주 중요한 말씀 네. 주셨어요. 역사를 늘여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네. 정말 한심하죠.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는 룰 오브 로예요. 법에 의한 지배. 이거는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은 자기적으로 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법을 갖고 유린하면서 하는 지배. 룰 바이 로를 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한 건 룰 바이 로입니다. 룰 오브 로가 아니고 룰 바이 로죠. 즉 이건 문민 통치를 가장한 독재를 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친위 쿠데타를 한 거. 예. 그래서 이들이 결코 어떤 보수주의자다 뭐다 그 어떤 가치도 맞지 않는다. 룰 오브 로를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실천하지 않는 집단이다. 네. 거기에 꼭두각시 마리오네트 그 인형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내란 대행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